애플이 AI 경험에서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애플이 노키아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설도 돌고 있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주류 컨센서스는 다릅니다. 그들은 애플이 이 AI 시대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애플이 가진 혜자와 새 CEO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쿡은 투자자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CEO였습니다. 팀 쿡은 가진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가치를 극대화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혁신은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이 리더십의 차이로만 볼 게 아닙니다. 이 거시적인 기술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폰은 클라우드 컴퓨팅, 고속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정전식 터치 기술이 동시에 임계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팀쿡의 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낼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존 플랫폼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시장이 직면한 전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거시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첫째, 이 스마트폰 산업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폼팩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것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산업에서의 인프라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서 포화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7년 약 14억 7천만 대로 정점을 기록한 뒤로 이제 역성장하고 있죠. 하드웨어 스펙의 상향 편준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평균 기기 교체 주기는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장기화되었고 신흥국 시장의 스마트폰 침투율마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2026년 현재 이 공급망 측면에서도 새로운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모바일용 메모리 생산 라인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한정된 웨이퍼 생산 능력을 마진율이 높은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에 집중하면서 이 모바일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그 결과 올해 2분기 모바일 메모리 가격은 작년 대비 대략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제 기업들의 마진율을 압박하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길어진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전체 매출을 감소시키죠. 훌륭한 캐시카우였던 이 스마트폰 사업의 현금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적 흐름입니다. 두 번째 거시적 변화는 이 AI가 새로운 폼팩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인공지능은 반응형 구조에 머물렀습니다. 텍스트나 음성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제 AI가 결과값을 발현했죠.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의 모바일 AI는 이 사용자의 시청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묻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앰비언트 A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 앰비언트 AI를 담긴 한계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시청각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AI 글래스, 펜과 같은 이 새로운 폼팩터들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의 레이벤 글라스는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870만 대가 팔렸고 현재 품절되어서 대기자 명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일부 분석기관은 2030년 차세대 폼팩터 시장 규모가 무려 7,5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 역시 이 흐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을 비교적 덜 받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 폼팩터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모바일 AI 인프라 자체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앰비언트 AI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깊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AI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지연시간 없이 인터넷 없이도 작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이제 비용이 저렴해야 하고 배터리가 오래가야 하며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이 시청각 데이터들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죠. 예를 들어서 현재 수준의 스마트폰 글래스가 앰비언트 AI를 담는다면 모든 처리가 클라우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작동을 멈추고 클라우드를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길어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매 요청마다 클라우드 토큰 비용이 발생하죠. 이뿐만 아니라 시청각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합니다. 배터리 또한 빠르게 소진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모바일 AI 인프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미래의 모바일 AI 산업에서 압도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는 그 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CEO 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애플은 두 인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이목은 존 터너스 신임 최고 경영자의 취임에 집중되었으나 이 패키지로 발표된 인사는 함께 봐야 의미가 보입니다. 주목을 비교적 받지 못한 조니 스로지는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애플 노키아론의 근거로 자주 인용됐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현재 그의 권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라는 직책 하에 스로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실리콘, 첨단 기술, 그리고 플랫폼 아키텍처까지 이 4대 핵심 부분을 모두 총괄하게 되었죠. 애플 기업 역사상 단일 임원에게 이토록 많은 하드웨어 통제권이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재편되고 있는 모바일 AI의 지형에서 애플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모바일 AI 생태계를 이제 좀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모바일 AI 생태계에는 여러 층위가 존재합니다. LLM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하는 UX 플랫폼 레이어, 칩과 같은 하드웨어 실리콘 레이어,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프라이버시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이 중 소비자에게 보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영역은 이 윗단의 LLM과 UX 플랫폼 레이어인데요. 느끼고 계신 대로 여기선 애플이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두 병목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아래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 즉 하드웨어 실리콘 설계와 이 데이터 처리 역량에 있어서 애플이 구축해 놓은 혜자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itics have been surprised that Apple appears to be falling behind when it comes to AI. How do you respond? I don't believe we are. Not too worried. Not too worried. And actually, we have an advantage. Again, go back to we own the silicon, the hardware, the software, the machine learning, all in one team. We're going to optimize for that. 앞서 말했듯이 차세대 폼팩터가 일상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AI 연산을 클라우드가 아닌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이 필요가 없어지고 지연 시간이 사라집니다. 토큰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죠. 중요한 것은 이 온디바이스 AI의 추론 성능과 한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바로 칩셋이라는 겁니다. 애플 실리콘은 여기서 강력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죠. 이 개별 칩의 성능 자체도 업계 최상위입니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통합 메모리 구조입니다. LLM 추론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연산 속도가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모델이 답변을 만들 때 매 단어마다 가중치 전체를 메모리에서 읽어오기 때문이죠. AI가 답변을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보자면 AI는 단어 하나를 만들 때마다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다시 훑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칩들은 이 데이터들이 저장된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단어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멀리 있는 메모리라는 방에 다녀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왕복하는 시간 동안 연산은 멈춰서 기다리기 때문에 답변이 느려지죠. 그런데 애플 실리콘은 다릅니다. 애플은 과거 A4 칩셋부터 시작해서 M1 그리고 지금의 M5로 이어지는 자체 설계 역량을 구축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이기 때문에 연산 부분과 메모리를 한 칩 안에 통합시킬 수 있었죠.
책상 옆에 책장이 바로 붙어 있기에 AI가 손만 뻗어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칩들도 비슷한 통합 메모리 구조로 변화했지만 애플 실리콘은 OS와 함께 공동으로 설계되어서 그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And given our unified memory architecture, where you don't have different chips interconnecting through PCIe or other lower speed interfaces, we have a DRAM that is 128 gigabytes, just for example for M3 Max, and a very fast 400 gigabyte per second. If you want more, M2 Ultra has 800 gigabytes per second bandwidth. So I believe we have great technologies and chips. 이 통합 설계 덕분에 큰 데이터를 다루는 영상 편집, 사진 처리 같은 영역에서 맥은 우위를 지녀왔는데요. 현 AI 시대에 와서 이 우위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은 바로 LLM 추론입니다. 놀라운 거는 애플의 통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진짜 해자는 지금부터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AI 작업을 디바이스 자체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복잡한 추론 등이 필요한 작업은 강력한 서버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작업을 빅테크의 클라우드로 보낸다면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넘어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마저 같은 회사가 통제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같은 회사가 같은 실리콘 아키텍처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무거운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 모델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제미나이를 사용해도 모델의 가중치만 라이선싱해서 이제 자체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글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까지 수직 통합을 한 회사는 전 세계의 애플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구조는 경쟁사가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을 위해서는 4가지 자산을 모두 같은 실리콘 아키텍처로 묶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디바이스. 둘째, OS 통제권. 셋째, 자체 실리콘, 이 칩들이죠. 그리고 넷째, 자체 추론 인프라. 애플은 이 4가지를 같은 실리콘 아키텍처로 16년간 일관되게 통합해 왔습니다. 이 아키텍처의 수직 통합은 이 디바이스, 그리고 OS, 그리고 실리콘, 칩이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까지.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회사 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미래의 AI 시대에 모바일 산업에서 애플이 가질 강력한 해자죠. 이를 이해한 상태로 4월 20일에 단행된 경영진 교체를 보면 진정한 의미가 보입니다. 이 두 인물은 앞서 분석했던 이 애플의 가장 견고한 하드웨어 해자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주역들입니다. 존 터너스는 과거 맥 생태계를 X86 환경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패드, 에어팟, 그리고 최신 아이폰 시리즈의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하면서 디바이스와 칩셋의 이 물리적 결합 역량을 25년간 축적해온 엔지니어 출신 리더죠. 조니 스로지는 A 시리즈와 M 시리즈, 이 모든 애플의 자체 칩셋의 설계를 진두지휘해온 인물입니다. 이 두 경영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5년 차세대 모바일 AI 경쟁에서 애플이 주도할 전장이 바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있음을 시장에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이 새로운 폼팩터를 요구하는 현재, 애플은 자신들이 가장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엣지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이 패러다임 전환기를 돌파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주류 컨센서스 역시 이 방향성이 다가올 모바일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은 점차 어떤 AI 모델을 쓰느냐에서 그 AI를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 구동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연산을 수행하는 뇌 자체는 빅테크의 클라우드에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앰비언트 AI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선결 과제들, 이 지연성, 프라이버시, 운용 비용, 전력 효율성, 이것들을 해결하는 물리적 기반은 이를 담아내는 하드웨어 기기의 성능에 달려있죠. LLM은 상품화되지만 사업 구조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체감하는 프론트엔드에서 애플이 경쟁사 대비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류 컨센서스는 이를 근본적인 약점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시차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제조사는 외부 모델을 어떻게 자사 생태계와 자체 인프라에 통합하느냐에 있기 때문이죠. 이 시차가 좁혀지고 나면 결정적 우위는 앞서 분석한 대로 디바이스와 칩, 그리고 OS와 클라우드 간의 이 수직 통합 구조에 남을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 삼성 되게 좋아하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주식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제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 훌륭한 기업들도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키아는 전환을 거부했고 그리고 애플은 전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두 기업은 절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